자, 2차 곡선의 기본 성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포물선부터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뭐 선행 과정이 아니라 한번 보고 나서 복습 과정으로 보는 거라서, 뭐 기본 개념들은 많이 삭제를 했습니다. 좀 알아두면 나중에 문제 풀 때 도움될 만한 것들 위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포물선 정의 보면, 포물선 위의 임의의 점 P, Xy에서 준선까지의 거리와 초점까지의 거리가 같다라는 것이 포물선의 정의인데요. 여러분이 실전에서 볼 포물선 문제에서는 대부분 준선이 주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포물선 풀 때는 이 준선을 반드시 그려서 문제를 풀도록 버릇을 들여야 됩니다. 포물선인데 정의를 쓰지 않고 문제를 풀 리가 없잖아요. 준선을 쓰지 않고 문제를 푸는 포물선 문제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리고 준선이 주어진 문제 또한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항상 준선을 뭐 점선으로든 표시를 하고 문제 푸는 거가 익숙해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 개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포물선에서 접선의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입니다. 포물선 위의 점 P에서 접선인데요. P를 x1, y1이라고 둘 경우에 우리는 그 접선식이 y1, y는 2P의 x 더하기 x1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임의의 점 x1, y1에서 접선에서 x절편을 한번 찾아볼게요. x절편을 찾는다라는 것은 y자리에다가 0을 대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0을 대입을 하였더니 0은 2p, 왼쪽이 0이니까 우변에서 2p보다는 저 괄호 부분, 이 부분이 0이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x절편이 마이너스 x1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린 식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알려주는 사실이 뭘까요? 그렇다면 x절편이, 그래프에서 x절편이 항상 마이너스 x1이라는 좌표를 가지는구나. 그렇다면 접점의 x좌표를 y축의 반대편으로 보내면 거기에 y절편이 생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아는 길이들 한번 표현해 볼까요? 이거는 좌표 덕분에 x1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초점, 실제 거리는 p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절편이 마이너스 x1이라는 사실에 의해서 여기 진짜 길이는 x1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준선, 윗부분에요. 여기도 준선이니까 진짜 거리는 p가 됩니다. 그 다음 포물선 정의에 의해서 이 길이는 준선까지 거리와 같기 때문에 x1 더하기 p다. 저 위에 거랑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표현을 해봤더니 세 선분, 여기서부터 위에 요까지랑 그 다음에 포물선에서 초점까지 거리랑 초점에서부터 x절편까지 거리가 전부 다 동일한 x1 더하기 p라는 그런 길이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하나 남은 변, 이 점에서부터 x절편까지를 연결해 보게 되면 네 변의 길이가 전부 다 같게 되겠죠. 왜냐하면 위에는 평행하니까 평행사변형인데 마침 옆에 빗변 또한 길이가 같으니까요. 네 변이 전부 다 똑같은 x1 더하기 p다 라고 됩니다. 그러면 말은 뭐네요? 네 변의 길이가 다 같습니다. 밑에 개념 글자에 보면 말은 뭐다 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실생활에서 현실 문제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이등변 삼각형인데요. 이걸 반으로 잘라보면 이 도형이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는 사실은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 한번 찾아볼까요? 마름모는 대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납니다.
그 다음에 각각 평행사변형의 성질에 의해서 서로 대각선을 이등분하게 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각선의 교점은 어떤 의미일까? 자, 포물선 위의 점의 y절편이, y좌표가 y1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요. 그럼 이 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같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또 어떤 성질을 이 점의 좌표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y1의 절반이겠네요. 그래서 항상 2분의 y1이 되겠다. 좌표로 표현하면 0,2분의 y1이 될 것이다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은 또 뭐 이름을 굳이 붙이자면 접선의 y절편이 되겠습니다. 해서 접선의 y절편은 항상 시작되었던 점 P의 절반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에 이등변 삼각형을 색칠을 해놨는데요. 그 이등변 삼각형의 중점, 밑변의 중점이기도 하고 초점 F에서 접선에 내린 수선의 발의 의미를 띠기도 합니다. 자, 초점에서 접선에다가 수선을 내렸더니 그 수선의 발은 어디에 있더라? 항상 Y축 위에 있더라 라는 것도 포물선의 그림에서 알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포물선의 기본 원리 잘 기억을 해주세요. 제일 기억할 것은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뭐가? 포물선 위에 임의의 점 P 그리고 초점 그리고 X절편은 이등변 삼각형을 띠고 초점에서 접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그것은 항상 Y축 위에 있을 것이고 좌표는 2분의 Y1이다 라는 사실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포물선 자치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과서에 흔히 등장하는 가장 일반적인 포물선의 자치 그림입니다. T자 작도할 수 있는 제도자를 이용을 해서 포물선을 그려보는 형태인데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의 그 세로 길이에 해당하는 선분 AB와 실의 길이가 같도록 그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어떤 의미일까? 여기다가 실을 고정을 했고요. B에도 실을 고정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Q점에서 연필을 떼어버리면 실은 처지는 자유스러운 그런 형태가 될 텐데 팽팽하게 되도록 펜으로 그 자 옆에다가 딱 고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자가 움직이게 되면 이 연필이 이동하면서 선이 그려지겠죠. 어떤 선이 그려질까? AB랑 PB의 연결된 실의 길이가 같다라는 사실에 의해서 QB는 공통입니다. 그렇다면 실이 이렇게 옆으로 나 있는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자의 윗부분까지에 해당되는 이쪽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그림만 딱 보았을 때 만약에 자를 움직이게 되면 Q점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한 정점과 자를 움직이게 되면 A점의 위치가 변합니다. 그렇다면 QA라는 것은 L까지의 어떤 한 직선일 텐데요. 포물선에서는 준선의 의미를 띠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많이 듣던 정의죠. 포물선의 정의입니다. 한 점과 한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은 자치는 뭐가 될까? 포물선이 될 것이다. 어떤 포물선일까요? 굳이 그림에다 더 붙여보면 이런 정도의 포물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림이 좀 안 예쁘네요. 해서 그려보면 이 점 Q가 그리는 자치는 포물선의 일부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뭐 Q의 의미는 이게 그냥 주어진 명제인데요. 명제라고 적으려다가 그냥 퀘스천의 약자 Q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왜 이런가 증명을 프루프에서 증명을 쓰려다가 그냥 answer에 대한 약자 A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치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분 AB에 대한 지름을 하자라고 하네요. 반원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반원에 내접하는 원은 한 가지 형태는 아니겠죠. 중심이 이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을 작도를 해보았을 때 그 중심은 과연 어떤 자치를 띠고 있을까라는 내접하는 원의 중심 P의 자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아래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한 원을 예를 들었을 때요, 이거는 원의 중심이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자치 P가 됩니다. 자, 그런데 위에 반원의 지름과 평행하고 반원의 접하도록 선을 하나 그었습니다. 그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반원의 반지름 R로서 같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일정하다라는 의미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성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large R, 큰 반원의 반지름이 일정하다. 그래서 어떻다라는 의미일까요? 여기 밑에 부분 pH를 보면 이 부분을 그 내접하는 원의 반지름 small r이라고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QP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 부분도 small r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OP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큰 large R에서 small R을 뺀게 되고요. pH-도 마찬가지겠네요. 이 부분도 일정한 large R에서 아래쪽으로 small R을 뺀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보니까 저기 하늘색 부분에 pH-와 PO가 길이가 같더라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 속에 내접하는 원이 옮겨가도 항상 이게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 점과 O가 여기에서는 초점에 위치해 있을 것 같고요. L이 준선의 위치에 있는 포물선이 되겠죠. 그 포물선은 어디? P의 자치가 바로 포물선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내부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애초에 주어진 명제에서 일부라고 이야기를 했죠. 포물선에서 아래 부분은 여기서 그리기는 어려울 테고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반원 속에 내접하는 원의 중심의 자치는 포물선이 된다라는 사실을 그림을 통해서 한번 증명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광학적 성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번 축에 평행하게 입사한 빛 이렇게 되어 있네요. R이라는 광원에서 축에 평행하게 빛이 들어옵니다. 빛은 어떻게 반사하나요? 포물선 위에 있던 P에서 반사한다라는 것은 접선에 반사한다와 같은 개념이겠죠. 곡선에서 반사하는 것은 그 점에서의 접선의 입사각 반사각 같은 개념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접선에 대한 입사각과 접선에 대한 반사각이 같은데요. 현재로서는 초점에 간다라는 사실은 아직은 잘 모르겠고요. 그냥 입사각 반사각이 같다라는 사실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포물선 기본 성질에서 x절편, 접선의 x절편이랑 이 삼각형이 이등변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죠. 그럼 확인해 볼까요? 다시 한번. 광원에서 빛이 나옵니다. 빛이 나오고요. 접점에서 또는 접선에서 반사가 되어서 입사가 반사가 같은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 별로 표현된 각이요, 평행하게 갔기 때문에 동의각으로 요 아래쪽 부분에도 같은 각을 가집니다. 이 별 두 개는 동의각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쪽 별에 대해서는요, 입사각 반사각에 의해서 같겠죠. 그럼 별에 대해서 이 부분은 동의각 위치에 있어서 이 부분은 입사각 반사각 위치에서 둘은 같습니다. 그러면 둘이 같다고? 이등변이네요. 접선에서 이등변 삼각형의 꼭지점은 어디에 존재하더라? 초점에 존재한다라고 아까 기본 원리에서 보았죠. 그래서 꼭지점이 초점이구나. 꼭지점이 초점이구나가 무슨 의미입니까? 빛이 반사돼서 도착하는 지점이잖아요. 그래서 포물선 위의 한 점에서 반사하여 초점을 향하여 진행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원에서 나온 빛은 포물선에서 반사가 되면 초점에 도착한다. 자, 이것은 실제로 천체 만환경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별에 대한 모습이 반사되어서 초점으로 모이게 되는 이런 형태가 현재 천체 만환경의 원리가 되겠죠. 그래서 멀리 있는 빛을 잘 모을 수가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나중에 쌍곡선 보게 되면 쌍곡선하고 같이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느 일정 규모까지는 포물선을 이용한 천체 만환경이 가능한데, 그거보다 더 크게 되는 세계 최대 이런 부분은 쌍곡선의 원리와 포물선 원리를 섞어서 그렇게 요즘 천체 만환경이 제작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쌍곡선 과학적 성질할 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학적 성질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빛이 평행하게, X축이 평행하게 들어오면 초점으로 가더라 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축에 평행하게 입사한 빛의 초점까지 도달하는 진행 거리는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포물선인데 준선이 안 보이니까 준선을 간단하게 한번 이 정도 될라나요? 점선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가지 색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요 흰색 라인이 빛이 출발하는 광원이다 라고 보겠습니다. D랑 CBA에서 빛이 동시에 출발을 합니다. 속도가 좀 느리고요. 천천히 간다라고 상상을 해봅시다. 그러면 D에서 출발한 빛은 이쪽으로 가다가 방금 위에서 보았었던 성질에 의해서 초점으로 향하게 될 텐데요. 포물선 정의에 의해서 이 꺾이는 부분의 길이가 여기 흰색 부분 길이 준선까지의 거리랑 같습니다. 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C에서 출발한 빛은 같은 속도라면요, 포물선을 향해 가다가 반사가 되어서 초점으로 향할 텐데, 포물선 성질 정의에 의하면 준선까지 가는 거리랑 같겠죠. 그 다음에 B라는 광원에서 출발한 빛은 포물선으로 향해서 반사가 되어서 초점으로 갈 텐데, 초점으로 꺾이는 부분 거리나 준선까지 길이나 같습니다. 그 다음에 A라는 광원에서 출발한 빛은 마찬가지로 갔다가 반사될 텐데요. 반사되는 거리가 준선까지 거리하고 같습니다. 그렇다면 각 색깔별로 이동한 거리가 전부 다 같죠. 그려보니까. 준선에서부터 광원까지의 이 길이가 전부 다 진행한 빛이 움직인 거리가 되고요.
모든 거리는 다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점까지의 도달 거리는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질로 가봅시다. 자, 뭐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일 테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에 웬만큼 문제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교과서 문제는 이 B를 마을로 보통 표현을 잘 하죠. 뭐 B라는 마을이 있는데 A라는 마을까지 뭐가 최단거리가 되도록 하수 처리장을 짓는다든가 발전소를 짓는다든가 이런 형태로 문제로 보통 나오고요. 포물선은 뭐 강으로 표현이 되기도 하고 바다로 표현이 되기도 하고, 아마 여러분들의 웬만한 교과서에 그림 하나 좀 있을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포물선 내부 한 점 B에서 포물선 위 한 점 P를 지나서 초점 A로 가는 최단거리는 준선까지 거리 BH와 같다. 최단거리가 이렇다라고 한다는 것은 최단거리를 찾으세요 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겠죠.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자, 만약에 B에서 출발을 하는데요, 비스듬하게 P'를 거쳐서 A로 가게 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것은 준선까지 거리와 꺾이는 부분이 길이가 같기 때문에 위쪽으로 가는 요런 흰색 부분의 거리라고 볼 수가 있을 테고요. 만약에 준선까지 수직으로 가게 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꺾여서 원래는 이렇게 가는 건데 직진을 해버리는 경우랑 길이가 같겠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직진하는 것은 직선이기 때문에 분명 흰색으로 꺾여서 가는 경우보다는 훨씬 더 짧은 최단거리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 반사되어서 A로 가는 거리 또한 저기 하늘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더 짧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결론은 뭘까요? 포물선에 반사되어서 A로 가려고 그러면 어디가 최단거리겠다? 준선의 수직으로 가는 것이 최단거리가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추가해 볼까요? 자, B에서 이쪽 방향으로 가서 반사가 되면 이런 형태로 갈 텐데요. 이것은 포물선 성질에 의해서 준선까지의 거리랑 같을 텐데, 이렇게 진행을 해서 A로 간다라는 것은 준선까지 길이가 같으니까요. 이것 또한 하늘색하고 비교해보면 직선보다는 훨씬 길어 보이죠. 그래서 하늘색으로 표현된 H로 가는 부분이 최단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단거리는 기억합시다. 준선까지 직선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최단거리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다들 잘 아는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이어서 또 다른 포물선의 성질을 보겠습니다. 자, 가장 잘 아는 성질이 아니겠나 싶은데, 준선에서 접선금은 수직이에요 많이 봤죠? 또는 두 접선이 수직이 되는 점은 준선 위에 있어요 라는 성질 많이 보았는데요. 왜 그런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물선 밖에 뭐 수직이 되는 한 점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점을 x1, y1 이렇게 한번 정하고 해볼까요? 아직은 수직인 건 모르겠고요. 그냥 포물선 밖에 한 점에서 어떤 직선을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x1, y1을 지나는 직선식을 표현하면 기울기를 모르니까 m이라고 두겠습니다. 자, 이런 직선이 있는데 이거를 포물선에다가 접선이 되도록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놈이랑 y제곱은 4px라는 포물선이랑 서로 어떻게 하면 접선이 될까? 자,
y는 제곱의 형태고요. 이 부분은 2차이고 x는 1차니까 이 1차 부분을 대입을 하면 좀 식이 그나마 조금 나아지겠죠. 그래서 x로 정리해서 y식에다 x 자리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y 제곱은 4p, 그러면 첫 번째 식에서 x로 정리를 해서 넣어보면 x1 더하기, 자, 이런 형태로 대입이 될 겁니다. 미지수는 y죠. 그 다음에 y의 2차식입니다. 괄호 풀고 한쪽으로 넘겨보면 자, y에 대한 2차식입니다. 이 y가 뭐냐 그러면 교점의 y 좌표겠죠. 그런데 접선이니까 판별식 d가 0이어야지만 이 교점의 한 직선에서 교점의 좌표가 한 개만 있을 거니까 판별식이 0이어야 되겠다. 접선이니까요. 자, 그러면 4분의 d 여기가 짝수니까 4분의 d 쓰겠습니다. 자, 판별식이 0이면 접선이 되죠. 자, 이 식에서는 이제 y는 없어졌으니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m에 대해서, m은 뭐 기울기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m에 관해서 정리를 해봤더니 m의 2차식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접선까지는 해결이 되었어요. 이 식이 만족한다면 뭐가 되겠다? 접선은 되는 거죠. 왜? y좌표가 한 개라는 사실을 만족할 테니까요. 자, 그러면 수직이다라는 것은 어떻게 만족을 할까요? 이걸 만족하게 되는 기울기 m이 무엇을 만족하게 되면 이거를 만족하는 m 두 근이 m1, m2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m1, m2를 표현해보면 한 접선의 기울기가 m1이 되고 또 다른 접선의 기울기가 m2다. 지금 이야기인데 수직이 되려고 그러면 두 근 m1 곱하기 m2가 마이너스 1의 관계에 있으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방금 위에 있는 m에 대한 2차식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로 볼 때 근과 계수 관계 곱은 x1의 p가 되고요. 이것이 마이너스 1이 된다면 수직이다 라고, m1, m2가 마이너스 1이다, 수직이다 같은 말이겠죠. 그래서 넘겨보니까 x1이 마이너스 p다. 이거를 만족을 하면 수직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x1이 마이너스 p다. y1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냥 x1이 마이너스 p면 된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x1, y1이 x좌표가 마이너스 p다. 어디에? 준선 위에, 준선 x1, y1이 준선 위에 있으면 수직이 된다라고 증명이 가능하겠죠. 해서 준선에서 끄면 수직이에요. 두 접선이 수직이면 그 점은 준선 위에 있을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조금 옮겨볼까요? 접선이 이 정도 접선이 가능할 테고, 그 다음에 준선 위에서 이렇게 또 하나의 접선을 그었을 때 이 노란색 또한 90도가 될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점이 옮겨가도 마찬가지로 항상 90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90도예요.
자, 판별식을 이용해서 한번 증명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성질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포물선 성질 중에서 극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극선의 방정식이라는 것은 타원이랑 쌍곡선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공식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포물선에서 확실하게 봐두면 타원과 쌍곡선은 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극선이 뭔가부터 정의를 해야 되겠죠. 자, P1은 외부점입니다. 외부점을 x1, y1이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외부점에서 포물선에 두 개의 접선을 그을 수가 있죠. L1과 L2를 이렇게 그었더니 접점이 생길 겁니다. 그럼 A점을 x2, y2라고 하고요. B점을 x3, y3라고 이렇게 정하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x1, y1보다는 그냥 접점에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x2, y2에서 접선을 그었다고 그렇다면 접선의 방정식이 접점을 이용한 접선의 공식을 이용해보면 이렇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x3, y3에서 접선을 그으면 이런 형태의 접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접선은 공통점이 한 개밖에 없죠. x1, y1을 지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변수 자리에다가 x1, y1을 집어넣으면 이런 식과 그 다음에 이런 두 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이건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순차적으로 한번 연습 한번 해보고 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x 4y는 보다 이런 직선이 있다. 자, 그러면 이 직선이 a, b를 지난다 라고 한다면 3a 더하기 4b는 5다 라고 적을 수 있을 테고요. c, d를 지난다면 3c 더하기 4d는 5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직선은 두 점을 지나는 것이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모른다. 어떤 직선인지를 모르는데 이 두 가지 힌트를 얻었습니다. 점이 아니라 식 두 개를 얻었어요. 자, 이것을 a, b와 c, d라는 점이 있을 때 이 형태만 보고 우리는 뭐를 판단할 수 있을까? 만약에 어떤 3x 더하기 4y는 5라는 식이 있다면 a, b와 c, d를 지난다라고 말할 수 있겠구나 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이 직선식을 모른다라고 가정을 할 때. 왜냐하면 AB가 XY 자리, CD가 XY 자리에 들어있으니까요. 그것을 변하게 되는 점의 위치를 XY로 바꿔주면 이런 직선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무엇이?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A, B, C, D를 지나는 직선이 이렇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저 위에 적혀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부분에서 어쩌면
y1과 x1은 주어져 있을 겁니다. 외부 점으로 이미 알려져 있을 거라는 거죠. 미지수는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x2, y2 이 두 식을 비교를 해봤더니 y2, y3가 같은 자리에서 변하고 있고 x2, x3가 같은 자리에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래에서 보았던 것처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y 곱하기 y1 이런 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서 xy 자리에 뭐가 들어있는 형태인가요? x2, y2와 x3, y3가 각각의 xy 자리에 들어있는 거랑 똑같죠. 그렇다면 x2, y2, x3, y3를 지나는 그 직선이 바로 요 위에 있는 이 식일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뭐를 구하고 있습니까? 두 점 A와 B를 지나는 직선의 식을 구하려고 하는데요. 식을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x2, y2와 x3, y3를 지나는 직선이겠구나 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바로 저 위에 적혀있는 이 식이 뭐가 되겠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극선의 식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나는 두 점을 알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x2, y2나 x3, y3를 알지는 못합니다. 실제로 포물선에서 이 두 점을 구해보면 점수 좌표가 나올 리는 만무하고 루트 나오고 굉장히 복잡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 두 점을 몰라도 극선의 식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직선의 식은 구했는데요. 보니까 뭐가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럼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확실히 x1, y1은 외부점입니다. 외부점인데 만약에 이것을 포물선 위의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접선의 식을 한번 구해보면 어떨까? 외부점인데요. 외부점이 아니라 포물선 위의 점이야 라고 했다 그러면 아마도 우리는 저 위의 식이랑 같은 결과를 얻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외부점입니다. 외부점인데 포물선 위의 점인 것처럼 접선식을 적으면 외부점인데 포물선 위에 점인 것처럼 접선식을 구하면 바로 뭐가 되겠다? 그것이 극선의 방정식이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습을 해볼까요? 포물선이 y제곱은 4x다. p가 1이라는 이야기겠죠? 외부점을 뭘 해볼까요? 마이너스 3,2 정도 해볼까요? 그렇게 하면 이 A점, B점을 그냥 구하세요 하면 그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일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극선의 식을 찾기 위해서 뭐를 떠올립니까? 마이너스 3,2가 외부점인데 포물선 위의 점인 것처럼 하고 접선식을 한번 적어볼까요? y1, 2y는 2p 그냥 2x 더하기 x1이 마이너스 3이네요. 적었습니다. 이게 뭐다? 이 직선의 식이 된다라는 의미죠. 간단하죠. 그래서 극선의 방정식이 뭐다? 접점을 잇는 직선인데요. 어떻게 구하더라? 포물선 위에 점인 것처럼 접선식을 적으면 그것이 바로 극선의 방정식이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잘 기억을 해주세요. 유도 과정은 복잡해 보이지만 결론은 간단합니다. 외부점인데 포물선 위에 점인 것처럼
접선식을 적었더니 그것이 바로 극선의 방정식이더라. 이 말을 타원과 쌍곡선에도 똑같이 적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성질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성질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 포물선에서 자주 등장을 하는 부분이죠.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 포물선과 만나는 두 점 PQ 이 부분도 뭐 문제에서 많이 등장하고요. 선분 PQ의 중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초점은 여기 있고요. 초점을 지나는 직선을 꺼서 포물선이랑 P랑 Q에서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점보다는 그 선분 PQ에 대해서 중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그런데 P점에서 H까지 이 부분을 잠시 A라고 표현을 하고 Q에서부터 H'까지의 거리를 B라고 표현을 하면 중점이랑 준선을 수직으로 연결하는 부분은 분명 중간에 중점이기 때문에 이 중간을 연결하기 때문에요. 이 부분의 길이는 2분의 A 더하기 B 이런 길이를 가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전체 길이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A가 되고요. 포물선 정의에 의해서 이 부분의 길이도 B가 될 거기 때문에 전체가 A 더하기 B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점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부분과 이 부분의 길이는 각각 뭐가 되겠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2분의 A 더하기 B,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2분의 A 더하기 B가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변 3개의 그 길이가 다 M을 중심으로 해서 P랑 N이랑 Q까지의 거리가 M을 중심으로 해서 다 같게 되는 상황이 되죠. 그렇다면 M에서부터 삼각형을 작도를 해볼 수 있는데 M이 어떤 빗변에 중점이 있게 됩니다. 그 중점에서 거리가 다 같으니까. 자, 삼각형 P, Q, N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MP랑 MN이랑 MQ가 다 같습니다. 그런데 M이 뭐냐 그러면 이 M이라는 놈이 선분 PQ의 중점이라는 사실이죠. 중점에서 거리가 다 같으니까 M은 외심인데요. 삼각형의 외심인데 외심이 빗변의 중점에 있으려고 그러면 이것은 직각삼각형이 되어야지만 성립하겠죠. 그래서 각 N이 90도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고요. 뭐 최종적인 결론을 이야기를 하자면 PQN은 뭐가 되겠다? 직각삼각형이다 라는 거. 이 그림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닥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2분의 A 더하기 B를 이용해서 뭐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고 그냥 이런 그림 나오면 직각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직각삼각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 또 등장을 하네요. 그 다음에 포물선과 만나는 점 PQ 또 등장을 합니다. 대신 중점은 없네요. 자,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 PQ랑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그림에서 여기를 A라고 하면 여기도 포물선 정의에서 A, 여기를 B, 그러면 정의에 의해서 여기도 B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등변 삼각형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고요.
아래쪽에도 이등변 삼각형이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각이 별이라고 표현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등변에서 여기도 별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저 위에 별이랑 억각의 위치로 갖고 좀 아래쪽에서 보면 여기를 세모라고 하면요, 이등변 삼각형에서 세모고 이 각도 세모입니다. 왜? 이 둘은 억각, 저 아래쪽 세모랑 억각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직선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직선에서 별 두 개, 세모 두 개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별 한 개, 세모 한 개는 그 절반인 90도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림에서 보면 각 H, F, H-가 90도가 된다라는 사실을 쉽게 확인이 가능하고요. 삼각형 HF, H-는 당연히 직각삼각형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죠. 그러니까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 포물선과 만나는 점이 존재한다. 준선에다가 수선을 내렸다. 그 수선의 발과 포물선과 만났다. 수선을 내렸다. 수선의 발과 그 초점이 이루는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다 라는 형태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성질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직각은 직각인데 위치가 좀 독특하죠. 포물선의 꼭지점에서 직각이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처음 보았던 직각은 어디서 봤나요? 준선 위에서 보았죠. 준선에서 접선 그으면 그 두 접선은 수직이다 라는 성질을 보았고요. 방금 보았던 두 가지 그림도 준선을 이용을 해서 준선에 수선을 내리거나 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는 초점은 드러나 있지 않죠. 4피코마형 그림에 있는 거 초점 아닙니다. 피코명이 초점이겠죠. 자, 그렇다면 기억할 것은 꼭지점이라는 거. 꼭지점에서 뭐를 그냥 접선도 아니에요. L1, L2 접선은 아닙니다. 그냥 선분이에요. 직선을 그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수직이 되도록 선을 그었어요. L1을 그었고요. L2를 그냥 그었습니다. 어떻게? L1, L2가 수직이 되도록 선을 그었을 때 포물선이랑 교점이 존재하겠죠. A라는 점, B라는 점이 존재하는데 이 A, B를 연결하면 항상 일정한 점을 지난다. X 절편이 일정하다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자, 포물선에서 포물선 위를 지나는 두 점을 표현을 할 때는요, X보다는 Y를 먼저 지정을 하고 가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Y를 알파라고 두면 Y 자리에 알파를 대입하면 X 좌표를 4P의 알파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왜 이럴까? X를 먼저 지정을 하면 Y는 루트 형태가 되어야 되겠죠. 계산도 복잡하고 표현도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포물선에서는 자주 Y를 먼저 지정을 베타라고 지정을 하면 뭐가 되겠다? 4P의 베타 제곱이 되겠다. 이거 실전에 문제 풀 때도 자주 등장하니까 기억을 해주세요. 포물선에서는 Y를 먼저 지정을 하고 점을 표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 자, 그렇다면 L1의 기울기를 한번 표현을 해봐야 되겠죠. 그 말인즉슨 선분 OA와 선분 OB가 수직이라는 사실을 수식으로 표현을 한번 해보자 라는 겁니다. 자, 기울기 어떻게 표현할까요? OA 기울기 X의 변화량 4P의 알파 제곱에서 원점까지, 그 다음에 Y좌표 알파에서 원점까지 같은 방법으로 4P의 베타 제곱에서 원점, 베타에서 원점. 수직이니까 두 기울기 곱이 -1이 된다라는 거고요. 식을 번분수 계산해서 정리를 해보면 알파 베타가 -의 16P의 제곱이다 라는 중간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수직이 되려면 두 점 알파 베타는 이런 관계에 있어야 되겠구나.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직선 AB를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직선 AB. A를 기준으로 A를 지나는 직선 y-알파. 기울기는 선분 AB 기울기니까요. X좌표의 차이 그 다음에 지나는 점의 X좌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는 뭐가 궁금하나요? X절편이 궁금하죠. 그러면 X절편을 위해서 Y에다가 0을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 X가 X절편의 값을 나타내 주겠죠. Y에 0을 넣고 정리를 하면 X절편이 4P에 마이너스 알파 베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알파 베타가 우리는 뭐다? 그 위에서 마이너스 16p의 제곱이라는 사실을 보았으니까요. 이걸 대입을 해보면 16p 제곱이 되고 약분을 하면 4p가 됩니다. y에 0을 대입했더니 x가 4p다. 아무런 변수가 없이 그냥 4p가 된다라는 것은 일정하다라는 이야기겠죠. 좌표를 표현해보면 선분 AB의 x절편은 항상 뭐가 되겠다? 4p, 0이 되겠다. p 아닙니다. 학생들한테 그냥 뭐 문제 설명 안 하고 대답을 물어보면 대부분 초점이라고 넘겨지던데 이 성질만은 초점 아닙니다. 4p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문제 써먹을 때가 가끔, 자주는 아니고요. 가끔 있습니다. 기억을 해주세요. 꼭지점에서 수직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까요? 꼭지점에서 그냥 수직인 접선도 아니에요. 그냥 교선 끄었다. 어떤 성질이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 포물선의 마지막 성질로 가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보았던 준선에서 수직이에요. 그게 아마 제일 유명하겠죠. 잘 알고 있고. 하지만 실전에서 가장 많이 쓰는 공식은 이 부분이 될 겁니다. 마지막 성질. 잘 기억을 해봅시다. 자,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조금 옛날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볼까요? 우리 중2 때 사다리꼴이 있다면 중간을 가로지르고 있는 평행한 변의 길이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윗변을 A라고 하고요. 밑변을 B라고 하고 이 B를 M 대 N의 B를 가지고 있을 때 요 평행선 X 길이는 어떻게 구할까 인데 기억을 하실라나? X는 내분점식하고 똑같았습니다. M 더하기 N 분모입니다. 그 다음에 M이랑 크로스로 B랑 곱했죠. MB N이랑 크로스로 A랑 곱했습니다. 내분점 공식하고 똑같으니까 헷갈릴 필요도 없죠. 자, 이거를 기억을 하고요. 이거를 기억을 하고 이번에는 뭐를 표현을 해볼까요? 자, 전체 보이는 사다리꼴 왼쪽 그림에서 이 중간에 있는 이 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방금 위에 그린 중2 때 사다리꼴 그림에서 보면 P랑 PH도 사다리꼴에서
중간에 있는 평행한 선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AA-를 A라고 좀 줄여서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A가 됩니다. 포물선 정의에 의해서 여기를 B, 이 부분을 B 이렇게 적고 생각을 해볼까요? PP-는 B로 보면 A 대 B의 B를 가지기 때문에 분모에다 B를 적고 크로스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 A의 B는 뭐랑 곱해질까요? 크로스 되어서 저기 있는 B랑 곱해질 겁니다. AB 더하기 여기 있는 B라는 B는 크로스 되어서 저 위에 있는 A랑 곱해집니다. BA 뭐 결론은 똑같죠. A 더하기 B에 2AB가 됩니다. 자, 그런데 P''가 뭐냐 그러면 준선과 초점의 길이가 되겠죠. 이것은 뭐로 표현이 되나요? 초점의 좌표 표현하면 2P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2P가 A 더하기 B분의 2AB인데요. 이를 약분하고 역수를 지어 보겠습니다. P분의 1은 AB의 A 더하기 B가 됩니다. 분수를 분리를 하니까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라는 증명이 가능하겠죠. 뭐 말이 필요 없을 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점을 알고요. 초점에서 포물선까지 한 거리를 알면 나머지 초점에서 반대편 교점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엄청 자주 쓰이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포물선 성질 중에서 단언컨대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쓰이는, 실전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공식이 됩니다. 나중에 모의고사 기출 풀 때 이 공식 나올 때마다 이야기를 할 테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포물선 성질은 여기까지입니다.